연방보건당국이 5개 주의 타코벨 매장에서 사용된 멕시코산 빙산 양상추를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집단 감염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확인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 머물고 있는 캐나다 산불 연기는 토요일 내리는 비로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한 외우와 돌풍이 지역을 강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6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결승전이 오는 19일 오후 3시 뉴저지 이스트 러더퍼드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맞대결로 열립니다. 뉴욕주의회가 16풍점이나 대형 슈퍼마켓의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10%의 가격 할인 혜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인디애나와 켄터키, 미시간, 오하이오, 웨스트버지니아 등 5개 주의 타코벨 매장에서 사용된 멕시코산 잘게 썬 빙산 양상추를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 집단 감염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확인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유통경로 조사를 통해 양상추 공급업체 한 곳을 특정했으며 AP통신은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연방 관계자를 인용해 해당 업체가 캘리포니아의 테일러팜스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코벨은 문제의 공급업체가 제공한 양상추의 사용을 중단했으며 보건당국은 다른 식당이나 소매점, 유통망에서도 관련 제품이 발견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이후 미국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환자는 34개 주에서 1,645명이며 이 가운데 141명이 입원했고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감염 여부와 국내 발생 사례인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환자도 5,100여 명에 달해 전체 관련 환자는 7,000명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증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는 장 질환으로 노출 뒤 2일에서 14일 사이에 잦은 물 설사와 식욕 저하, 체중 감소, 복부 팽만, 메스꺼움과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한 달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 머물고 있는 캐나다 산불 연기는 토요일 내리는 비로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신 강한 뇌우와 돌풍이 지역을 강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기상청은 토요일 오후부터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일원을 5단계 가운데 2단계인 강한 폭풍 위험 지역으로 분류했으며 가장 큰 위협은 나무와 전선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강한 직선 돌풍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뉴저지와 뉴욕시를 포함한 일부 지역에서는 고립된 토네이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도심과 저지대, 배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국지적인 침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폭풍은 비교적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보여 장시간 이어지는 광범위한 홍수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일요일 오전 한랭전선이 통과한 뒤에는 점차 건조하고 선선한 날씨가 돌아와 오후 뉴저지에서 열리는 월드컵 결승전에는 기상 여건이 나아질 전망입니다. 2026 국제축구연맹 월드컵 결승전이 오는 19일 오후 3시 뉴저지 이스트 러더퍼드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맞대결로 열립니다. 스페인은 준결승에서 프랑스를 2대0으로 꺾고 2010년 이후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며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잉글랜드의 2대1 역전승을 거두고 대회 2연패와 통산 4번째 정상에 도전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승전을 관람하고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과 함께 우승 트로피 시상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결승전 당일 맨해튼 42가를 버스 전용 도로로 운영하는 등 미드타운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합니다. 뉴저지에서도 일반 관람객의 경기장 주차가 금지되고 매도우렌즈 주변 3번 도로와 120번 도로, 뉴저지 턴파이크를 중심으로 진입 제한과 현장 교통 통제가 실시됩니다. 당국은 경기 시작 5시간 전부터 종료 5시간 뒤까지 뉴저지 북부의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석에 따라 경기장 주변과 이동 경로에는 추가 경찰이 배치되며 일부 도로와 진입로가 예고 없이 일시 통제될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회가 식료품점이나 대형 슈퍼마켓의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10%의 가격 할인 혜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키 루카스 주하원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번 법안은 식료품 전문점과 타겟이나 월마트처럼 식료품을 취급하는 대형 쇼핑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루카스 의원은 소비자가 마트 직원을 대신해 스스로 결제를 진행하는 만큼 업체가 절감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가격 할인의 형태로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루카스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2026년 정기회기 막바지에 발의되며 현재 상임위원회 심사에 묶여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을 강제로 소비자에게 이전하라는 법안의 특성상 소매업계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이 폐기되거나 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도에도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유사한 10% 할인 법안이 발의됐으나 업계의 반발로 할인 조항은 삭제되며 셀프 계산대의 직원 배치 규정만 포함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뉴욕시 공립병원 벨뷰 병원이 응급실에 두 번째 CT 스캐너를 설치해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게 됐습니다. 벨뷰 병원 경영진 및 지역 정치인들은 15일 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에 첫 번째 CT 스캐너에 이어 두 번째 장비까지 설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벨뷰 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바쁜 응급실 중 하나로 신속한 진단 역량을 강화하고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700만 투입해 두 대의 CT 스캐너를 설치했습니다. 벨뷰 병원 최고 경영자 에릭 웨이 박사는 이날 CT 영상 촬영은 응급 진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의료진은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게 됐다고 자신했습니다. You can only be scanning one at a time if you have one scanner. Now we can put people in immediately and get those images and the answers that we need to get them the care and to the disposition that they need. And so this is a huge deal. This also updates our original CT scanner to a brand new one. It's much faster, has AI capabilities. This will improve our throughput. CT 스캐너는 응급의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진단 장비로 신체의 상세한 단면 영상을 신속하게 제공해 의료진이 부상, 뇌졸중, 내부 출혈, 감염 및 기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벨뷰 병원 응급실은 연간 약 1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이 6년 연속 2%로 결정됐습니다. 지난 15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2027년 물가 상승률이 3.13%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뉴욕주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2%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2년부터 뉴욕주의 재산세 인상률은 상한선 2%와 물가 상승률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더 낮은 수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은 모든 뉴욕주 카운티와 44개 시에 적용됩니다. 각 지자체가 상한선을 초과한 재산세 인상률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은 있지만 이 경우에는 주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뉴욕시는 주정부의 2%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않고 자체 예산안을 근거로 재산세를 결정합니다. 맘다니 시장은 올해 1월에 9.5% 재산세 인상안을 검토했으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지난 5월에는 해당 정책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 소유주들의 세율 급등 우려는 해소됐습니다. 다만 뉴욕 시내에 시세 $100만 이상의 세컨드홈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부가세 항목이 신설되면서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세금 인상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에서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시니어 프리즈 환급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신청을 완료한 1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차 환급금 지급이 진행됐습니다. 당국은 앞으로도 신청 접수 완료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니어 프리즈 프로그램은 장애가 있거나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산세 감면 정책으로 뉴저지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해당 프로그램 신청을 위해서는
65세 이상 노인 재산세 감면 통합 신청서 PAS1 양식을 오는 11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2024년 16만 8,300달러 이하, 2025년에는 17만 2,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셜연금 및 은퇴연금 등의 모든 수입을 포함하는 기준입니다. 세부 사항은 뉴저지주 재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근로자가 가족휴가를 사용할 때 직무보호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가족휴가법 패밀리 리브 액트의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적용 기준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직원 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하고 1년 동안 최소 1000시간 이상을 일한 근로자만 보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적용 사업장 규모를 15명 이상으로 낮추고 근속요건도 3개월 이상, 근무 시간은 250시간 수준으로 크게 완화했습니다. 이로써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도 가족휴가 후 해고나 불이익 없이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으며 당국은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의 근로자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안에서는 사업장 규모 기준이 30명 이상에서 15명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7년에는 10명 이상, 2028년부터는 5명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근로자들은 신생아 출산이나 중증 질환을 앓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24개월마다 최대 12주까지 가족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부 외국인에게 1인당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1달러짜리 금빛 동전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루스벨트부터 트럼프 현 대통령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21명의 사인이 담긴 야구공 세트가 경매에서 305만 5천 달러에 낙찰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8천 건으로 늘어 20주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건전한 흐름을 방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조사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매 판매액이 전월 대비 0.2% 증가하며 완만한 소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플릭스의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자 뉴욕 증시 시간 외거래에서 주가가 8.6%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이 공식 출범한 이후에도 양사의 마일리지 제도는 당분간 통합되지 않고 각각 따로 운영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월드인구 리뷰가 발표한 조사에서 그리스가 산토리니와 피로스 항구 등 독보적인 역사적 경관을 앞세워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1위에 올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며 몇 차례 소나기와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최저 기온은 7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39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24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